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반등했습니다. 201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2% 강세를 출발을 했습니다만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상승폭 조금씩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코스피 시장은 0.58%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10미닛 그리고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푸드나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1년 오픈한 랭킹닷컴을 통해서 온라인 회원수 기준 국내 최대의 닭가슴살 플랫폼으로 도약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654억 원, 전년 대비 23.6%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5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좀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 아직 확정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요.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 닭가슴살로 성공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의 메뉴보다는 다양한 메뉴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간편 도시락, 건강죽, 탕수육, 순대 등 이 건강식 1등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런 코로나19 사태에도 또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윙이푸드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윙이푸드는 중국에 진출한 중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이 회사와 합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급등락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사 역시 오늘 시초가는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19,5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10미닛 시간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창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장 전략부터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전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금리는 지금 예상대로 0.5bp 비컷을 좀 보였는데
글로벌 공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조금 실망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큰 폭으로 밀렸는데 어떻게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던 시장에서 외바닥으로 바로 상승 전환 V자형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제 시장이 다시 밀렸다가 상승하는 흐름, 반복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은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바로 높게 좀 잡기보다는 어쨌든 여기는 좀 눈치를 볼 수 없는 장세다 이렇게 좀 전제를 깔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제는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아직까지 좀 고여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우리 수급이 언제 개선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 시장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8월달과 12월달 한번 하락을 겪었을 때 저점을 좀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외국인들은 바닥권에서 매수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많이 상쇄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저점은 우리의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면서 저점을 좀 잡고 상승이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외국인 수급이 매수를 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역시 바닥권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좀 꼬여있는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에 좀 대응하는 부분을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수급에서 조금 미미한 변화가 나왔다라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었다라는 점, 매도 물량이 좀 줄었다라는 점과 함께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좀 줄면서 중립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거래는 ETF 물량을 비롯해서 바스켓 물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돌아서고 안정화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물량에서 특히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난 급락대와는 좀 비교했을 때 다르게 지금은 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물량이 좀 줄고 중립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미묘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미묘한 수급 변화는 역시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희망으로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시면서 특히 어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나 상당폭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도 좀 주시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환율이 1,200원대 위 이상의 고공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비컷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환율 흐름이 특히 어떻게 이제 환율 시장이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는 반드시 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흐름과 프로그램 비차익의 흐름, 그리고 여기고 환율 시장,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청호 본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어제 미국 증시가 3% 수준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조금은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상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틀 전이었죠. 미증시가 5%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 금리 인하 폭이 50bp였다는 것. 그리고 어제 이게 단행이 되었죠. 단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거예요. 기대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분명히 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비록 금리 인하가 추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미증시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 수준의 상단이 1.25%
4%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현재 동일하죠. 하지만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수익이 기대된다면 그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현재 동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환율의 상승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환율은 이제 꺾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증시가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을 만한 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환율이 최근에 상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지수 자체의 하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불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단순하게 종목을 정리함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화 자산, 그게 달러가 되든 기타 다른 통화가 되든 이를 교환하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폭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분명히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 금리가 동일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과 같은 가파른 환율의 상승은 현저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장 초반에 소폭 약세 출발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국내 증시는 분명 장중 조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약간의 반등은 오히려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의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지분킥 종목은 ST큐브라는 종목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급등하면서 잠깐 진행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면역관문 업계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기록했고요. 사실 펀더멘털상의 변화보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펀더멘털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발성 상승이 좀 커졌다는 점에서 아마 이 종목은 오늘 이 흐름을 좀 이어간다면 기술적으로 13,000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만약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면은 직전 고점 좀 넘어서는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접근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신약 모멘텀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임상 종결 시까지 혹은 신약 물질을 제품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기보다는 이렇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전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중심으로 신약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은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ST큐브는 가장 정상적인 아이디어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임상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오늘 13,000원 정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청훈 본부장님께 이 지분킥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저는 센트럴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참고로 어제 두 가지 종목이 즉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두 가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종목과 AI비트라고 하는 종목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은 결국에는 실적이나 기타 상승 모멘텀 혹은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기업,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센트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죠. 어제 비록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무 구조 자체가 그리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성령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오늘 장 초반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제였죠. 상한가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장 초반 약간의 매수세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수세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또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말 그대로 매우 위험한 투자를 자행한다면 결과는 더욱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바이오든 AI 비트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관리 종목이나 투자 과열이나 그 모든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우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와 함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강한 반등이 월 초자 주 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기존의 주도주였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010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어제 외인과 기관들 함께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소폭 빠졌고 626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가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LG화학 함께 보시면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인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0.4% 약보합권 출발합니다. 셀트리온은 0.87% 하락하면서 17만 1,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급락 나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면서 54,700원대, 어제 55,000원대까지 회복되면서 마감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깨면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 1% 이상 급락 나옵니다. 91,500원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0.75% 하락세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 강보합권 48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약보합권 17만 4,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 나오는 가운데 이외의 종목들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LG화학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삼성 SDI가 1.6% 이상 빠집니다. 30만 3천원대, 셀트리온도 이제 약보합권, 삼성물산도 오늘 좀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2010선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는데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데 2015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빠집니다. 0.35% 하락 나오면서 62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 좀 빨간불 들어오면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눈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6만 4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HLE가 좀 급락이 나오네요. 5% 넘게 빠집니다. 8만 9천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HLB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1% 강세 흐름 나오네요. 17만 7,500원대. 최근에 이 게임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펄어비스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 7만 6,700원대. 최근 시장에서 계속 7만 6천원대에서 7천원대까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가 어제 다시 한번 5만 원대 좀 진입이 됐다가 깨졌는데 오늘 0.7% 하락세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8,500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장중한 때는 88,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에는 좀 힘을 잃으면서 84,00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0.35% 하락세 84,500원대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이 8위권 자리하고 있고 9위권과 10위권, SK 머트리얼즈가 9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15만 3천원대, 그리고 원익 IPS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32,8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이지원 전문위원님께서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좀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양시장에서 그래도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첫째로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장에서 미미한 수급 변화, 특히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중립 쪽으로 붙으면서 수급이 살짝 좀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했다는 부분 긍정적이고,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주도 섹터였던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전에 금요일날 바닥 잡을 때 대비 이번에 하락폭은 꽤 크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급락할 때도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이전과 좀 하락폭에서 좀 다른 점은 기술주,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기술주 위주의 우리 시장에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성이 높지만 최근의 경향을 좀 보면 미국장이 하락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먼저 하락을 하고 미국장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엇박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역시 미국장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좀 강보합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의 이제 엇박자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의 반응에 이제 민감하기보다는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부터는 맞을 것 같고요.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이제 비수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주도 섹터 쪽으로 조금 계좌를 현금화 내지는 좀 줄이는 축약시키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시장 후반부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 섹터를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섹터는 역시 이제 IT와 관련된 섹터를 좀 보고요. 특히 이제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반등의 강도를 주도 섹터, 주도 종목별로 지금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반등에 이뤘을 때 금요일날 바닥 이후에 대장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바닥권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제 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섹터에서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역시 관련된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특화된 기업인데, 지난 이제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다는 부분이 좀 우려로 대두됐는데, 오히려 이런 우려가 나왔을 때 저점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시고,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신다면 이번 하락 이후에 상승을 모색했을 때는 역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오늘 반락 이후에 조금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근처 가격대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하시고요. 단기적인 매수가는 지금 48,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목표 가격은 좀 길게 홀딩한다는 전략으로 2분기 이후까지 좀 보시면서 6만 원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4,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도 이제 주도 섹터를 계좌에 좀 넣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트리얼즈에 대한 매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10미닛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5위에는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는데요.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딱 됐는데 19%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가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3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가져가봐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2월 14일부터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를 모두 만회하였죠. 그래서 전 고점 수준이었던 19,3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버티는 종목이라면 저는 무리 없이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목표 가격은 6월 19일 지난해 6월 19일 보인 23,9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DR잼입니다. 동사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개발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 현재 13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터키나 튀니지 등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 막론하고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지난 4년 동안 완만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세 또한 뚜렷한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반응을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8월부터 이번 3월까지 분명 장기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보인 거래량의 증가와 주가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인 11월 6일 보인 9,180원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시세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오늘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12,5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큐브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IT와 바이오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T 부분에서는 소형 LCD 모니터와 프린터 등을 수입해 유통하고 있고 바이오 부분은 미국에서 현지 법인과 항암 치료제 개발에 대해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호재거리에 따른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매우 큰 기업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결국 어제 상한가에 주가가 닿도록까지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오늘 눌림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접근 아래 해당 종목을 편입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12월 6일 15,050원이라고 하는 고가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지만 중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을 22,000원, 손절 가격을 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이 공동 임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10%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죠. 네. 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다만 오늘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노비노라고 하는 회사와 임상실험, 코로나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큽니다. 단순하게 금융 경제를 넘어서 이제 실물 경제까지 그 영향력을 분명 미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록 미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모멘텀으로 사라졌다는 점, 그것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정부 지출 또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일 미 증시의 약세를 이끌어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진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분명 상승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장중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매우 나중에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호재거리 하나가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수급이 현재 크게 특정 섹터에 없는 현 시점이기에 오히려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진원생명과학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만약 접근한다면 5,3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고 목표 수익은 5% 정도만 잡고 대응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인데요. 일단 계속해서 지분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장중 20%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15% 이상 오르고 주가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지금 2배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진칼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모멘텀은 역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또는 호재거리가 나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게 역시 경영권 분쟁에 따라 경영권을 취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 간의 주가 분쟁과 소유에 대한 물량의 주식에 대한 소유량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진칼의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30% 이상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현저하게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 또한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설령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적어도 오늘 기록한 9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넘어서 1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한진칼 해당 종목에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화재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좀 1% 약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화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장이죠. 모든 기업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할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의 화재든 기타 천재지변에 따라서 공장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약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1.3%밖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제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버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배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240일 기준, 1년 기준 신저가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겠죠. 단순하게 저점이다라는 판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시장 자체의 회복과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이든 기타 다른 호재거리가 나오든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잘 가는데 그중에서도 MC소프트가 크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71만 3천 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52주 최고가를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리니지2 모바일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게임주가 이 코로나19의 진짜 수혜주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크게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주들이 뭐 그렇게 다 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기업, 그중에서도 지금 이 NC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적으로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리니지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한 실적과 그 게임이 국민이든 또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위험과 시장 충격이 이 종목에서만큼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월 4일 오늘 신고가를 최근 1년 기준 다시 한번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입니다.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어 줘야 외국인들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되어 줘야지 시장은 살아날 건데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정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C소프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4일 이후로 사실상 특별히 큰 폭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세만이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월 25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만약 자행한다면 첫 번째는 시장을 어쨌거나 보셔야 됩니다. 시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시장이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것 또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설령 시장이 크게 밀리는 현재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겁니다. 설령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게임주든 어떤 종목이든 쉽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네. 시장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시장이 어제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만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양적 완화가 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 한 번에 너무나 많은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든 하겠죠. 대한민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주가 흐름이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야지 그때 보고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게임주들을 눈여겨보시고 베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요. 일단 분식 회계에 관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3% 넘게 빠지고 있고 오늘 8만 원대 이탈되면서 7만 9천 원대까지 저가 낮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죠. 지금 KTNG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단어 자체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위화감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보이고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빠질 겁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1월부터 주가는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1년 기준 신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갭 하락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 수급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보이고 있는 만큼 KTNG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이 그래도 나오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고요. 3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분식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KTNG처럼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서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이제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풍력 발전과 관련된 동국 S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풍력 발전의 상황, 지금 현재 상장된 종목 중에서 세 개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CS 윈드하고 동국 SNC, 그리고 새로 상장된 그 CS 베어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작년부터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정부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신재생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비중이 한 7% 정도 되는데 2040년까지는 한 35%까지는 좀 확대하겠다. 이런 탈원전과 또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하고 특히 이제 풍력이 있을 텐데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풍력 부분에 대해서 잘 현재 움직이고 있고 실적 또한 아주 CS 윈도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동국 SNC도 역시 이제 실적이 아주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이런 풍력에 일단은 맞춰서 보면은 국산화의 비중이 아직 안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거에서 2020년까지는 블레이드하고 이제 발전기 이런 것을 이제 핵심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는 이런 일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10메가와트급 이상 되는 초대형 V식 터빈 이런 것도 이제 차세대 기술로서 개발 과제를 현재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이 지금 현재 육상 풍력 발전이 향후 10년간 25% 이상 성장이 예상하고 미국도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풍력 발전에 대해서 올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런 종목군에 속해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올해를 이제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동국 SNC가 이제 제가 선정한 것은 좀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풍력 발전기 핵심 품목인 윈드 타워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건설도 하고 있고 또 별도로는 이제 칼라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역시 이제 윈드 타워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관련된 쪽에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새로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상승할 때마다 이제 유입이 되는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물량 공백 기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경우에 2,800원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섹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수가는 뭐 2,400원 드렸는데 2,400원이나 2,500원이나 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장중 저점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한다. 이런 그 관점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0% 정도 상승한 한 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037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2026선까지 빠지면서 좀 저점을 낮추나 했는데 바로 2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오늘 시장 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7선까지 올랐고요.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 매도하는 사이에 이 외국인이 85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약 6거래일 동안 매도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현재 8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게 빠지면서 오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우려가 조금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힘 받으면서요 56,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이 흐름 가져가고 있고 94,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47만 원대에서 48만 원대까지 회복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8,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이 상승이 더욱더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2% 이상 급등을 가져가는데 39만 6천 원대, 그리고 삼성 SDI도 2.9% 이상 급등합니다. 31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좀 지지를 하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들로 꼽히는 종목들이 오늘 이 양시장에서 모두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1%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일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5% 상승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도 1% 가깝게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633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9시 15분경에 627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바로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를 올려냈습니다. 63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좀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36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지만 여전히 시장 강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 나옵니다. 64,300원대. 반면에 HLB가 현재 4%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드렸듯이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이와 함께 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CJ ENM은 0.79% 제한된 상승폭 나옵니다. 펄어비스가 2%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가는 상황입니다. 네오위즈,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모두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컨텐츠 종목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 받으면서 78,2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오늘 반등합니다. 5G 종목들 오늘 1%대 거의 반등 나오고 있는데 49,450원대. 에코프로비엠도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에 드렸듯이 간밤에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86,800원대. 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급락장 속에서도 88,0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그리고 SK 머트리
메테리얼즈와 원익 IPS 1% 강세로 오늘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단숨에 8원 이상 하락하면서 1187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시 20분을 기점으로 양시장이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쌍거리 매수로 일단은 상승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0.5 bp나 이제 인하를 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 하였으나, 일단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준 연준 금리 인하 영향과 이제 주요국들 공동 대응 여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켜보셔야 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의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이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뭐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셔야 될 거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매수도 살짝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뭐 AI 비트 같은 종목들, 그리고 SNN, NSN 같은 종목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종목들 오늘 장이 어느 정도 올려줄 때 지금 저점이라면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들어 올려줄 때 일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저점이 잡힌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씩 추가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 를 좀 고려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연준 페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 우누신 재무장관 하원 의원 증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DLF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DLF 사태 관련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관 제재 여부 확정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은행 관련주에 이제 금융 관련주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타다금지법 심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항공사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에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한진칼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일단은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고점 자리에서 잡으시기보다는 항상 주가는 눌림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주들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단은 눌려올 때 지금 자리 바로 저점이다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다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좋은데,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도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오늘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천천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의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마스크, 재지 관련주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마크로젠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의대 유전자 이식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된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개인별 맞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단 개인 유전 정보 분석하고 있고 질환 예측 그리고 진단 유전자 발굴 그런 또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투자자 수급도 양호하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 상승 예상 가는 구간입니다.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가 어제 조금 밀려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자리 3만 150원 1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50원, 2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랜만에 1% 급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